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MBC가 그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6분에는 당의 중진인 오선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 정도 통화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30여 분 전입니다.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미리 얘기를 못했다고 했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빠르게 통화가 종료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추 의원의 앞선 설명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상의원총회 장소는 1시간 사이 국회, 당사, 국회 예결위장, 다시 당사로 바뀌며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계엄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에 직접 지시를 하던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 통화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계엄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했고 나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7시 41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후 7시 54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후 8시 6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후 9시 42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MBC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나 변호사 등과 주로 통화를 했는데 현직 의원으로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요한 의원과 연락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엿새 뒤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온 나라가 비상이던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법조 4인방은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단순한 연말 모임이었다고 둘러댔었는데 이 회동 전후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제2의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 4인방 중 2명이 안가 모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낮 1시 6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고 1시 4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모두 7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첫 통화는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행안부 장관이 법제처장과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8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안가 회동이 끝난 밤 10시 43분에 또 전화를 걸어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상의 드리거나 그런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해서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사령탑의 취임 첫 메시지가 무색하게 한쪽에선 과거 막말 파문으로 당을 떠났던 친윤계 핵심 인사를 복당시켰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35살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문수 후보도 수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사당화를 금지하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당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대를 요청하기로 했고 역시 옛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당이 몰아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사령탑 출범에 맞춰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 그런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특보 출신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자 당내에선 이게 놀랄만한 빠른 변화인가,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얼굴은 김문수, 내용은 윤석열 자체라며 내란 세력의 위장크림 역할을 하게 된 청년 정치인이 안쓰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APEC 21개 나라 통상대표들은 제주에서 관세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이 만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한미 양자회담은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에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장관급 회담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다시 만나는 건데 실질적인 관세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대표도 만납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했는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이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전쟁의 핵심 미국과 중국도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2일 스위스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한 미중 협상 대표들은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참가국인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통상대표급을 보내지 않았는데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